맞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요. 권리 변동의 원인 할 차례인 것 같은데, 76페이지. 맞나요? 맞나요? 네, 76페이지. 깨끗한 부분이 안 한 부분이죠? 맞죠? 깨끗한 부분이 안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자, 앞에 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앞에 권리 변동이죠. 다시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있죠? 프린트 파스노트 프린트 나온 거 아시죠? 자, 2페이지 프린트 나왔더고. 자, 없으면 빨리 나가서 좀 받아오세요. 알죠? 또 안 들고 오신 분에서 내가 복사해놨습니다. 네. 자, 나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권리 변동, 네. 권리 변동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권리 변동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권리 변동. 네, 권리 변동. 자,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이 어떤 거였냐면은,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죠.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죠. 되나요? 그래서 권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자,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게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더라. 이게 권리 변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있다 그랬습니까? 프린트 되어 있잖아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최초 취득. 원시 취득이 있다. 그 최초 취득인데 뭐 있다 그랬습니까? 한 4개 정도 했죠. 자, 제일 먼저 건물의 신축. 건물을 지었다. 그럼 내가 최초의 보존 등기, 최초의 취득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한다. 이게 낚시가 설명했죠. 네,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뭡니까? 습득.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유실물법 4조 공부했었죠, 그때. 자, 그래서 몇 프로 달라고 하시다고 그랬습니까? 20%, 5%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그거는 기억하고 있죠, 지금. 자, 유실물 습득. 이 몇 개월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6자 쓴다고, 6자, 유실물. 맞죠? 6월이랬지. 맞죠? 여기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6월이다. 매장물 발견은? 1년이죠? 요 1년입니다, 1년. 매장 발견 1년. 그 발견자가, 소유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붙이니까 양이 커지죠? 자, 이 붙인 물건의 최초 취득자가 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 동산을 붙였는데, 자, 이 붙인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원시 취득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다. 승계가 뭐예요?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승계죠. 맞죠? 앞에 사람 받는 게 승계입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을 받는 이전적 뭐랍니까? 승계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죠? 네, 5일 지났습니다. 5일. 복습은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요거부터 시작이니까 요거부터 보라고 했죠, 그때. 자,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은 뭐가 있었습니까? 용의물고 3가지가 있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 개 더.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의물권인데 거기에다가 저당권까지.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 배우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거라서 설정적 승계취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취득은 빚도 같이 받아요. 무슨 승계를 한다? 포괄 승계랍니다. 특정된 물건을 받는다. 무슨 승계라고요? 특정 승계를 합니다.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상속과 합병. 자,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 특정된 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자, 변경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 자,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 자, 그 주체 변경은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더라. 무슨 변경이 납니까? 주체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 뭐가 있습니까? 양적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이 있다. 필기 다 돼 있죠? 저만 열심히 적으면 됩니다. 다 돼 있어요. 예? 이게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필기 노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적 변경은 또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게 첨부. 붙이니까 양이 커지죠? 첨부.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은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자, 그래서 저당권자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면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받아갈 수가 있다. 무슨 성질이 있으니까?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슨 대위성? 물상대위성.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저당권 가면은 물상대위성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은행은 대출을 잘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해줍니다. 투과지금 아니면, 투가 먼저요? 뭐예요? 투기과열지금 아니면. 알죠? 곧 또 울산도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죠? 울산 왜 지정됩니까? 폭등을 했거든요. 아시죠? 여기 문수로 아이파크 2차가 지금 이거 5억에서 6억 하다가 지금은 13억 갑니다. 30평. 아시겠죠? 예. 롯데킨덤 여기 롯데 있잖아요, 여기. 롯데킨덤 홍옥타워 있죠? 그거 별로 안 합니다. 13억 이런 게밖에 안 합니다. 13억. 아시겠죠? 평수가 커요. 미쳤죠, 완전히. 예. 서울에 이제 웬만한 뭡니까? 그 강남권 말고 있잖아요. 웬만한 외곽 지역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제. 예. 엄청 올랐죠. 예. 그걸 누가 다 올렸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다 올렸어요. 서울 사람들 다 돈 들고 와서 다 샀어요. 올해 뭡니까? 아이파크 그쪽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도. 그래서 아이파크 왔을 때 68개를 서울에서 관광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싹쓸이 예뻤다니까요. 살 때 어떻게 삽니까? 5억 8천 딱 사고, 그 다음에 6억 3천, 6억 7천, 7억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예? 그럼 매물 나오면 이제 중개사가 딱 전화하면 그냥 바로 돈 입금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가 지금 13억 올려놨는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뭐 막차 타는 거죠, 이제. 막차 타는 거지. 예? 기다려 보셔야죠. 요즘 이제, 왜냐하면은 6월달 되면은 뭡니까? 양도소득세가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8월에 이렇게 했잖아. 아,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가 보네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뉴스를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여기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그 전에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랬거든. 임대소득자하고 뭐 법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막 엄청 사든 제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까지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폭탄 맞습니다. 법인들이 30개, 20개 막 갖고 있잖아요. 이때 폭탄 맞는다니까. 그럼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매수를 하려면은 요때에 급매물이 나오는 게 높아요. 저 예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그 산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글이 나와요. 예. 저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막 보거든요. 이렇게 막 유튜브 보면은 이제 이때쯤 매물이 5월달 3, 4, 5 이때 3개월 동안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느냐? 많이 나와도 이미 얘들이 올려놨습니까? 안 올려놨습니까? 올려놨기 때문에 시원하게 팝니다. 조금 한 1억 가져도 옵니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물상대위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가치의 변형물, 화재가 났다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에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슨 성질이 한다? 물상 대위성이 납니다. 요거는 저당권 파트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1번 저당권이 갑이 이런 내용 설명했죠.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억짜리다. 그러면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려가지고 전하고 설정하고, 자, 새마을 근거로 가가지고 돈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랬죠. 담보 가치가 충분하면 대출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뭐랍니까? 1번 저당이라고. 두 번째 있는 것을 2번 저당. 그러면 또 병은행, 정은행 가가지고 신협에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3번 저당이 한다고. 저당권자 순위에 따라서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해가 이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변제하죠. 은행에 변제하면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채권을 변제를 하면은 얘는 뭐합니까? 저당권은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는 내용을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럼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무슨 승진합니까? 순위 승진을 하거든요. 이 순위 승진을 무슨 변경을 합니까? 작용의 변경을 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뭡니까? 소멸로 가는데 소멸은 절대적 소멸 있죠.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됐을 때, 상품, 백화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자, 상대적 소멸은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소유자, 전 소유자,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요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데 요거 한 개만 하고 끝냈어요. 한 시간은 뭡니까? 공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뭐 과목 어떻게 되는 거 설명했고. 맞죠? 시험 절대 안 나온다 그랬죠, 마치면서. 자, 이게 이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16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116페이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맞나요? 네. 네, 건물의 신축은 원칙은 맞죠? 여기 나온다. 1번 맞고. 2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잡으면 설정하면 설정적 승계치들이다. 요거는 또 28회 때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2번 맞고. 그다음 3번 어떻습니까? 자, 지문을 읽었을 때 핵심 단어가 뭡니까? 순위 성질입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읽는데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쭉 읽으면 안 되고 어디가 포인트인 걸 찾아야 된다고. 무슨 승진? 순위 승진하니까 무슨 변경? 자, 그렇지. 작용의 변경이지 내용의 변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 그래서 요 3번이 확실한 답이 딱 나오면 바로 체크하고 가봐야 돼. 밑에 거 읽으면 안 돼. 여러분이 이걸 다 읽는 순간 뭡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셨죠? 왜 부족하냐? 읽기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 다시 공부를 공부를 옛날에 했을 때 한 몇 년 지났어? 한 20년 넘게 지났잖아. 공부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럼 책 독해 능력이 뭡니까? 빨라요, 늘려요? 느려요. 30대하고 40대하고는 그래도 이제 뭡니까? 수능 세대라 빨라요, 좀. 이제 40 초반까지는. 예? 그전에는 한국고사 세대였거든. 외우기만 하면 돼. 그때는. 예? 머리 좋은 애들이 좋은 학교 갔었어요.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시험을 준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요? 출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읽다가 그냥 뭡니까?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하고 시험에 끝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또 몇 개 나옵니까? 정답이 8개. 2번 지문 또 8개. 3번 지문 또 8개. 4번 지문 또 8개. 5번 지문 또 8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읽다가 답이 나오면 그 딱 찍고 가면 시간이 줄어 안 줄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 줄이지 않으면은 시간 내 다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간 내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론을 계산 문제를 3번 찍으면 돼요. 8개를. 저 계산 문제 3번 찍었는데 이번에 3번 몇 개 나온 줄 알아요? 3개 나왔습니다. 8문제 중에 3개. 이때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계산 문제는 몇 번이 많다?
3번이 맞습니다. 10년 동안 통계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외우고 있는 거죠. 분석하고 정말이 정말.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계산 문제 몇 문제 풀었다 3번 있다가 하면 다른 찍어야 되지. 예? 그 나중에 다 가르쳐줘요. 많이 합니다. 계산 문제는 이때까지 제일 많은 게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5번이 좀 적어요. 계산 문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진짜 실제예요. 그래서 올해 뭡니까? 우리 수강생이 와서 시험 찍었는데 원장님이 3번 찍으래가 3번 다 찍었는데요. 3개나 맞았어요. 이러면서. 그게 합격입니다. 그러더라고. 실제 수능입니다. 실제 수능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머릿속에도 계산 문제는 3번이 많다는 거 머리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많다? 4번. 그 찍을 때 3번이 내가 몇 개 풀었는데 8문제 중에서 이번에 11문제 나왔거든.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3번이 몇 개 풀렸다. 답이 있다. 그러면 3번 찍으면 안 되면 몇 번 찍어야 돼요? 4번 밀어야 돼요. 아시겠죠? 4번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뭡니까? 몇 개 풀어도 한 4, 5개 맞추잖아요. 전혀 감이 없나 보네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형태의 문제 풀 수 있겠죠, 이제? 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었고, 4번 갑시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갑이 소유권 넘겼잖아. 이 갑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다. 4번 맞습니까? 맞아. 5번. 상속에서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의 승계됐다. 자, 상속은 무슨 승계들 왔다? 동그라미 쳐놓고. 포괄승계야. 근데 포괄승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전적 승계 안에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 권리의 승계는 뭐라고요? 이전적 승계다 해도 맞죠? 자, 보세요. 이게 상속은 무슨 승계인데? 포괄승계인데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전적 승계에 있다니까. 그래서 상속이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 해도 맞습니다. 자, 시험 문제 또 변형해서 오면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맞다니까. 얘 안에 있다니까. 얘 안에 다 있다니까, 얘가. 됐어요? 합병은 이전적 승계다? 맞죠? 합병은 승계 취득이다? 맞아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나왔던 26회 때인가? 이 나왔던 게 무주물 선점은 뭡니까? 원시득이죠? 고객 시험에 나왔어요. 28회 때죠. 28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지문에, 시험 지문에. 무주물 선점은 뭐라고요? 원시취득. 건물의 신축 냈죠. 18회 때. 28회 때 무주물 선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정답이 3번인데 핵심 단어는 뭐랬습니까? 지금 116페이지, 지금 이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116페이지에 1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거기 금방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페이지를 이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딱 보시면은 순위 승진의 핵심 단어 있죠? 순위 승진하면은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시험 지문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꼼꼼히 읽는 게 아니고 대략 읽을 때 핵심 단어 나오면 줄 크게 띄워놓고 맨 끝에 맞다 안 맞다 찾으면 됩니다. 연습은 많이 시켜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70 이제는 6페이지. 76페이지. 자, 그래서 한 30분 동안, 한 20분 동안 뭐 했습니까? 복습을 해주세요.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슨 변동부터다? 권리 변동부터다. 맞죠? 그 앞에는 볼 필요 없다. XX 해놨죠? 여기서부터 시험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갑니다. 자, 76페이지 비시고, 프린트는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로 가서, 1페이지 가니까, 자, 필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갑니다.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한번 보면요. 법률 사실은
이게 정의입니다. 적어 놓습니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뭡니까? 사실이다. 적어 놓습니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무슨 사실이 한다? 법률 사실이 합니다. 법률 사실. 자,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적어 놓는데 외우지는 마세요. 시험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건 밑에 있어. 단독행위. 알겠시요? 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걸 제가 이해해 줍니다. 적어 놓긴 적어 놓는데 책에 다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나 보고 외우는 거는 밑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 어떤 건지 정의만 정리합니다.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자, 필기 적어 놓습니다. 자, 나중에 판서 노트에도 이거 다 적어 놔야 됩니다. 이거 판서 노트 적어 놔야 돼요. 자,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 책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에는 뭡니까? 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 자, 봅시다. 첫 번째. 권리 변동의 원인, 즉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을 무슨 요건이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법률 요건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자, 일단 밑에 법률 사실부터 나옵니까? 나와요?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하는 개개의 사실을 무슨 사실한다? 법률 사실한다. 아, 그래서 줄 끊으면 돼. 이거네, 이거. 자, 법률 사실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요. 7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찾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번지수를 못 찾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번지수를 못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 지적법에서는 지번을 못 찾는다 이랍니다. 지번을 못 찾고 있어, 지금. 네? 자, 다시.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법률 사실 찾았어요. 76페이지. 자, 법률 사실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호줄 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보충학습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법률 요건을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합니다. 법률 사실이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잠깐 밑에 가서 법률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표의자가 의혹하는 법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자, 현관빼 줄 꺼놓고 법률행위죠. 요겁니다. 법률행위와 두 번째 행위자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법률 규정의 현관빼 넣으시고 법률 규정에 의한 뭡니까?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법률 규정이 있다. 찾습니까?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원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증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받아봐가 모르겠죠. 받아보면 알아요. 증여. 그 다음에 교환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할 수 있죠. 위임할 수 있죠. 팔아라고. 자, 그러면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하면은 이걸 통틀어서 무슨 행위라고 하자? 법률행위를 하자고. 법률행위 안에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뭐 등등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에서 을로 바뀌는데 뭐 상속으로 바뀌나? 상속은 법률 규정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뭡니까 상속을 받느냐? 이거는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상속세 얼마 내라고 법이 돼 있고. 알겠어요? 또 판결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행 판결 이런 거 판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수용 당해보면 알아요. 수용 당해보면 알아. 그럼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내가 원해서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고 원하지 않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둘이가 원해서 넘기든지 이거 뭐라 한다? 법률 행위로 넘기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우리 민법은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된다고? 원해서 넘겼을 때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자 그다음에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면 법률 규정이라고 하자.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독일 법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내한테 와서 왜 원장님 선생님 왜 그게 있는데 내한테 뭐라 하지 마. 독일 법학자 정의를 해놓은 거야. 아시죠? 그래서 이 법이 우리 민법은 독일 법을 빼앗아 왔거든요. 뺏겨왔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일본으로 공부를 갔잖아. 근데 일본 애들 어디서 뺏겨왔냐면 독일의 법을 뺏겨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일본으로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독일로 가는 거야. 법 전공하러. 알겠어요? 네, 법 전공하러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당사자가 원해서 갑에서 을로 넘기면 그걸 통틀어서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부르자 그냥 법률행위라 부르고, 자 원하지 않았는데 법률 규정으로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걸 뭐라 하자고? 법률 규정이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옵니다. 얘기했어요. 자 이해는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차프라 나오는 거 밑에 있다고.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됐다. 자 그게 7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76페이지 혼자 가서 법률 사실 읽어보기 뭐라 했었노? 법률 요거 뭔데 뭐라 했었노? 이러고 이해 못해요. 한번 들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판서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일단 옆으로 가서 이제 뭘 배운다고? 이제 요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뭘 배운다고? 법률 행위를 배운다고. 오케이? 그 옆에 보세요. 옆에 페이지 딱 보니까 7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 법률 행위가 나오잖아.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갑니다. 77페이지. 자, 77페이지 가시면요. 제1절 법률행위 총설에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나와 있습니까? 밑에 의 양갈로 1번 줄 끄시면 돼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줄 끊었습니다. 계속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에 줄 끊어놓고 필수 요소를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했는데 뭐라 했었노지?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에 이 법률행위의 정의도 적어놔야 돼요. 자 법률행위 밑에 적어놔니까 이게 막 있으니까 그냥 밑에 여러분 밑에 적으세요. 밑에 여백이 있죠? 자 이런 거를 여백이라 합니다. 여백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여백이라 한다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를 빼가지고 여기 정의를 적어놓으라고 옆에 적으면 되잖아. 아시겠죠? 네. 됐죠? 예.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요. 여백에 적으세요 하면 여백이 뭐지? 이러면 묻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미리 얘기해줘서 묻지 마. 알겠죠? 이제 물을 오지 마. 알겠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정의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금방 읽어보고 줄도 끊었는데 정의 말해보라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죠. 못 외우니까. 저는 이제 외우고 있으니까.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률 요건 안에 있죠. 그래서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냥 바로 읽으면 안 되고 읽으면서 포인트 봐야 돼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는 수개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 요소라는 무슨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다. 자,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면 됩니다. 이 네모는 현관표에 딱 해놓으면 됩니다. 법률 효과. 우리가 필기할 때 연필을 할 수도 있지만 볼펜으로 하면은 법률 효과, 의사표시를 요소한다. 그래서 하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정의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거 외우는 사람은 도라이. 아시겠죠? 그냥 읽고 넘어가. 아시겠죠? 시험 나온 적 없다. 아시겠죠? 10몇 년 동안 나오면 끝이죠. 옛날에는 이것도 시험 냈어요. 7회 때, 8회 때, 뭐 이런 데는 못 냈습니다. 8회 전까지 시험 문제는 한자가 나왔죠. 한자가 막 스키스 나왔습니다. 근데 9회 때부터 한자는 안 하고 한글로 한다. 한자는 가불병정만 한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한자가 시험에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한자를 몰라가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 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불병정 A, B, C만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기출문제 봐도 가불병정밖에 안 나와요. 가불병정. 아시겠죠? A, B, C 잘 냅니까? 안 냅니까? A, B, C는 안 내요. 왜 안 내냐면은 가불병정을 내고 난 다음에 A, B, C 이제 사람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럴 때 A, B, C가 나오는데 A, B, C까지 낸 적이 거의 없다. 아시죠? 가불병정 무까지 나오는 거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넘겼는데 을이 다시 정이 때 넘겼는데 다시 그 정이 사기를 해가지고 어쩌니 나오고 나중에 한번 보게 됩니다. 기상천외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의 사례를 넣으면 여러분이 또입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가불병정 문제인데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자, 법률 행위의 정의는 여기 했어요. 자,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줄 거 나왔습니다. 그거만 줄 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사자치의 원칙에 뭐 원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 나와 있죠. 그 밑에 첫 번째 줄만 줄 거시면 돼. 불가결한 요소를 한다. 찾았어요? 됐어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알겠죠?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거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나오지도 않는 것만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정의만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수 요소다?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입니다. 왜 짝지는 안 데려왔어요? 왜 짝지는 안 데려왔어요? 예? 안 왔어요? 네. 저 민법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결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알겠죠? 예. 자, 결석하면 다음 주부터 챙긴다 그러세요. 예. 자, 전달해주고. 복습하라고 가세요. 오늘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자, 우리 그 동영상 보는 거는 어디서 보냈어요? 유튜브로 보냈죠? 유튜브에 계림법학원 치시면 뜹니다. 어제도 올려놨죠?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인코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저희 올리는 게 한 6시쯤 되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6시 전에 올라갈 거예요. 좀 늦으면 7시에.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 자막이 나오던데. 예? 자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자막? 자막 안 나오나요? 저는 나오던데. 그 설정하면 나와요. 설정하면 나와. 자막 설정하게 하면 밑에 자막 설정 나오고. 이제 그게 유튜브에 보면은 그 시각 장애인들 있잖아요. 저 시각이 아니고 저 청각 장애인들 그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누르면 그렇게 돼요. 설정하면 돼요. 예. 뭐가 잘못 누르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보시고. 자, 79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또 나왔습니다. 단독행위 나왔죠? 단독행위 별표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1페이지 나와 있어요? 단독행위 나오죠? 거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 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 합동 행위 나누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입니다.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단독 행위는 자, 의사표시가 몇 개입니까? 1개. 자, 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2개. 그러면 합동행위는 2개 이상입니다. 이 합동행위가 뭐예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사를 합쳐서 한 개 구시점을 향해서 만든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이럴 때는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 합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예로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럼 계약은 뭡니까? 우리 매매가 대표적이죠? 매매, 교환, 이런 것들, 증여, 이런 것들 또 뭡니까?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우리 승낙하죠? 청약이 뭐예요? 청약이. 계약을 청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 답을 주면 뭡니까?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죠?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결혼할 때 청혼하죠? 혼이 뭐예요, 청혼? 결혼하자고 청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결혼하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승낙해야지 결혼되죠. 결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할 청혼할 때 뭘 줍니까? 반지를 주잖아. 맞죠? 그래서 야 내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하잖아. 경상도 사투리로 이경규가 이 누구야? 자, 하여튼 그때 영화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 설경구가 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 내 아들 낳아도 이랬잖아. 기억납니까? 내 아들 낳아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해운대 그 재난 영화 할 때 뭐 그런 것도 안 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나 보죠. 자, 근데 그래서 설경구가 내 아를 낳아도 이랬는데 그게 뭐 청혼이야, 청혼. 맞죠? 청혼의 의사표시 하면서 뭐 반지를 주잖아. 그런 거는 그럼 여러분 반지 안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반지 쓱 챙겨 끼고 가죠? 예, 묵시적 승낙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혼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남자가 반지를 해가지고 딱 주면 딱 끼고 보고 이렇게 끼고 간다 말 안 해도 뭐예요? 승낙입니다. 무슨 승낙이다? 묵시적 승낙. 알겠어요? 그래서 반지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청혼이라 하잖아. 계약을 한다 그러면 청약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해야 되죠? 2개의 의사표시 합치가 돼야 매매 계약이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 승인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계약은 몇 개입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승인하는 게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계약이 15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3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계약이 엄청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나중에 배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증인 안 합니다. 이건 안 해요.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 임대차. 근데 시험 지문은 한 번씩 증기가 나오니까는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행위를 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우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파트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지금의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오케이? 자, 그러면 단독행위는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게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이유가 제가 이제 친구가 이제 최동철이라고 있었는데 고깃집을 했습니다. 돼지고깃집.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거기에 뭐 상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추에 사 먹어야지. 맞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맞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삼산동에 했었어요. 삼산동에서 했는데 망했습니다. 네. 뭐 코로나하고 작년에 망했어요. 작년에 접었어 그냥. 접었어요. 지금 노가다 당긴답니다. 노가다. 저녁에는 뭡니까? 대리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대리하다가. 맞죠? 대리도 요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코로나 때문에 술을 안 먹잖아. 저녁에. 맞죠? 네, 자, 봅시다. 자,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고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동의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한번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됩니까? 이건 상식 알고 있어야 되지. 만 19세. 여러분 미성년자 시절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 그럼 미성년자 만 19세. 저희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는 만 20세였죠.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 바뀌었죠. 개정돼가지고. 민법이 개정된 게 한 7, 8년 됐는데, 그때 이제 개정하면서 19세로 바꿨죠. 19세. 자, 그래서, 만 19세, 적읍시다. 만 19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얘가 이 병에게, 자, 일단은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이 누군데? 법정 대리인. 자, 우리가 부모님을 뭐라 부른다 그냥 일반 시험 문제 풀 때 법정 대리인. 아시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안에 또 다른 사람도 있으면 후견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법정 대리면 누구 세우면 돼요? 부모 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물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손주에게 지금 아파트 20억짜리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에는 허다합니다. 맞죠? 100일 된 애한테 생일 선물로 돌잔치 선물로 뭐 줍니까? 20억짜리 아파트 줍니다. 우리하고 딴 세상이죠? 맞죠? 딴 세상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커가지고 예를 들면 뭡니까? 미성년 청소년 됐다. 한 15세 됐다. 내 앞으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팔 수도 있죠? 울산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서울에서 가능하다니까. 아시겠죠? 울산에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건희 그 회장도 뭡니까? 삼성전자 회장도 손자들한테 이미 주식하고 양도를 했더라고. 조금씩. 알고 있죠? 이건희 회장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들한테도 증여를 조금씩 했고 했어요. 아들한테는 뭡니까? 편법 증여를 했죠. 편법 증여를 했죠. 네, 했는데, 자, 너무 가쁜 거에 대해서는 처분만 되지 뭡니까? 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됩니까? 안 돼요? 온 거에 대한 것은 뺏어가진 않거든.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회계 전문가하고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맞죠? 근데 삼성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삼성이 없어져 보면 25%가 주저앉아 본다니까? 우리 30% 차지해요. 우리나라의 30%. 삼성전자를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였다가는 또 문제 생기죠. 경제가 문제 생길 수 있죠. 근데 또 나쁜 데 생기는데도 처분해야 되고. 그 법원에서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왜 끌고 있겠습니까? 왜 끌고 있을까? 적어도 판단하기 좀 힘들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판결 때렸는데 나중에 이제 나가면 무슨 사입니까? 변호사. 무슨 말 알겠어요? 판사지만 나가면 뭐예요? 변호사잖아. 그럼 삼성이 좀 옛날에 좀 유리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좀 쓸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판결을 안 내리고 좀 질질 끄는 이유도. 네?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고. 저기 나오는 게 동의예요. 미성년자가 법률행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써있다. 있어야 돼요.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이 등기법 들어봤어요? 등기법. 공시법을 하는데 등기법을 하면은 등기에서 첨부 서면이 나온다 그랬잖아.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누구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부모의 동의서. 그러면 아버지 동의서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돼요. 엄마 동의서도 들어가야 돼. 알죠? 부모의 동의서를 하니까는 한 명인 줄 알고 있는데 부하고 모잖아. 두 명의 동의서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처분할 수 있어요. 쉽게 다시 우리 역발상 해보자. 역발상. 그러면 역발상. 자, 역발상을 해보자. 그러면 자녀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손주에게 뭐였어요? 아파트를 줬다. 그러면 내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눈만 맞으면 팔아먹을 수 있네. 아, 그렇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아, 그렇단 말이에요. 미성년자 재산을 법정 대리인이 처분할 때 누구의 동의서 해야 된다고? 부모의 동의서. 그 부모가 딱 받아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팔 때 언제 팔아야 됩니까? 고3 때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리 얘기했어요. 고3 때. 왜 그러냐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하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뭐 니한테 진짜 줄 거 없다. 내 손자에 다 줄 거다.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에 다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언제 팔으라고? 고3 때.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성인 되고 난 다음에 내 재산 팔았다 가면 경로를 합니다. 누가요? 아들이. 지금 뭐 이런 거 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법은 그런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에 할머니가 재산을 우리 손주에게 줬는데 아직 있다. 언제 팔으라고? 아, 그렇죠. 그런데 성인 되고 난 다음에 함부로 팔았다가 난리 납니다. 소송 걸고 막 그럽니다, 애들. 알죠? 네. 요즘은 뭡니까? 한 대 패도 뭡니까? 경찰 신고하는 판에 아들이. 요즘 패면 안 되잖아요, 애들.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막 맞고 이랬잖아요. 어머니한테 맞고, 몽둥이 맞고, 여기 뭐 시퍼렇게 몽둥이, 어머니 다 당장 구석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뭡니까? 선생님들 날라차기 해가지고 맞고 이랬잖아요. 뭐, 몽둥이 패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좀 다르구나. 세대가 다르구나. 가는데 뭡니까? 뭐, 안기장 안 두고 가면 뭐, 패 보고, 뭐, 선생님들 뭐,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주 패 보고, 뭐, 인신공격하고 뭐 이랬는데도, 맞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래 하면 다 잡혀갑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하여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의가 나온다고, 동의. 동의는 뭡니까? 법정 대리인이 동의권이 있는 겁니다, 동의권.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서가 첨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요때 이제 이 갑은 뭡니까? 매매 계약을. 자,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성년자는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럼 미성년자 자신이 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 그 법정 대리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취소입니다. 취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의 동의권 동의한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법률행위 하면 뭐 할 수 있다? 또 사기 강박이 있거나 미성년자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입니다. 취소하면 나중에 배웁니다. 소급표랍니다. 이게 외울 때 쉽게. 취소하면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합니다. 이거. 왜 하냐면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취소하면 장래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장래 아니죠.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다? X.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시험 질문이다. 나중에 우리가 3월달 되면은 민법 총칙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10년치 기출문제 보면은 뭐 의의가 없이 이런 거 낸다고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다? 지랄하고 있죠. 취소하면 장래돼서 무효다? 지랄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 치면 그거 틀리고 있어요. 내가 보면. 왜냐면 빨리 낸다 모르니까 뭐 딱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 정리하시고.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내가 미성년자다 그걸 매매계약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소급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자, 철회는 뭡니까? 철회는
계약하는데 1억에 팔기로 했는데 얘가 뭡니까? 야, 1억 비싸다. 9천만 원 하자. 이러면서 뭡니까? 조건도 변경하고 조건도 변경하고 내용을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때려차버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막 때려차버리잖아요. 그런 걸 뭡니까? 법률 용어로 철회를 하겠다 이랍니다. 여러분은 때려차버려 하면 안 되고 계약을 처리하겠다. 때려차버려 하면 어떻게 보면 품격이 떨어지잖아. 그 법률 용어를 뭡니까?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민법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법률 용어를 막 섞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쫄아요, 안 쫄아요? 좁니다. 아시겠죠? 아,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법적 용어를 막 쓰고 뭐, 왜냐면 상대방이 그 용어를 모르거든. 조심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어도 뭡니까? 법률 용어로 바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뭡니까? 얕잡아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좋은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안 하겠다. 계약을 없애도록 하자. 뭡니까? 철회입니다. 철회. 계약을 철회하겠다. 경상도 사투리는 뭐라고? 때려치아뿌라. 이게 그거예요. 철회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때려치아뿌라. 그걸 기억하면 안 되고 철회를 기억해야 돼. 철회. 계약 없애도록 하자. 철회. 자, 그 다음에 상계. 상계는 뭐예요? 상계. 자, 이게 을이 있잖아요. 8천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런데 갑이 1억을 줄 게 있어. 그럼 둘이 만나가 뭐랍니까? 야, 니 내한테 8천만 원 줄 게 있지? 내가 1억 줘야 되잖아. 까자.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게 우리 이제는 뭐랍니까? 경상도는 까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라 해야 돼요? 상계하자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할지 모르겠네. 또 까자 하는 거 아니야? 까자가 아니고 상계라고. 아, 까자. 어떻게 한다고? 상계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주고 치우자? 2천만 원 주고 치우자.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계입니다. 상계. 상계. 자, 그 다음에 추인은 뭐냐? 추인은 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런 걸 배웁니다. 네. 어떤 거냐?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입니다.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아봤습니다.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권 안 줬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팔아 제꼈단 말이에요. 병인테.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어떻게입니까? 이랬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호칭이 뭐라 하냐? 호로새끼랍니다. 호로새끼. 협의에 묶건되는 호로새끼입니다. 호로새끼. 나중에 배웁니다. 협의에 묶건되는 매년 기출입니다. 100% 나옵니다. 100%. 왜 그러냐면 대리권도 주지 않는데 팔아제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 안 생겨요? 안 당해봐가 모르겠죠. 원하시면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 다 알고 있으니까 나 팔아제껴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아니 생각해봐. 이걸 왜 낼 수 있냐. 대리권이 있는데 팔아달래 팔아줬다. 정상에 팔아줬어. 그럼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시험의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 기출이라 매년 기출. 협의에 묶은 데를 안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가뿐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협의 묶은 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뭘 한다고? 호로새끼. 무슨 새끼? 호로새끼. 그것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원장님 그 호로새끼 기억이 안 나는 데로 하면 가서 또 설명해주고 해요. 자, 그러면 협의 묶은 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1억짜리를 아들놈의 새끼가 요거 아닙니다. 내 새끼 맞죠? 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아짓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고 빨리 두가 이렇게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아들이 5천만 원에 팔았다 1억짜리를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추인 안 합니다.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항상 나쁜 놈이 아니야. 1억 5천에 팔았어. 1억짜리 얼마에 팔았다고? 1억 5천에 팔 수도 있죠. 맞죠? 아들 놈이 나쁜 놈이 항상 나쁜 놈이 아니야.
1억짜리를 1억 50 팔 수도 있잖아. 잘 팔 수도 있죠. 그럼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답이? 할래, 계약. 추인한다고. 밀추자에다가 앞에 한 일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자입니다. 한자 그리란 못 그립니다. 실수 몇 번 한 적 있어가. 자, 한자 뭐 어떤 내용인지 알면 되지. 자, 밀추자에다가 인정하는 자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앞에 이 뭡니까? 미성년자가 아니고 이 아들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 밀추자. 인정하고 나가겠다. 이게 추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추인은 무슨 요가 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소급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월 1일 날 매매했는데 추인이 6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5월 1일까지 소급한다. 추자가 무슨 추자다? 밀추, 인정할, 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인이다. 추인. 자, 그다음에 요 이제 해제와 해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중도금을 이때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계약서 적을 때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이때 중도금을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5월 15일 이후부터 무슨 불이행을 한다? 채무를 이행을 못했잖아. 채무 불이행. 내 채무를 계약서가 있으니까 채무가 있잖아. 이행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우리 이행 못하면 뭡니까? 채무 불이행. 이해됐어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5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계약금 주면서 줘. 자, 중도금 5월 15일 날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등기 하기로 계약서 적었다. 그러면 5월 15일 날 뭘 주지 않았다고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16일부터 무슨 불이행입니까? 내 채무 이행을 불이행했잖아. 채무 불이행. 그러면 뭐라 합니까? 갑이 나와가 계약 안 할래. 그럴 때 뭐 한다고요? 해제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럼 해제는 무슨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뭐 한다고요? 해제한다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지는 뭐냐? 자, 여러분이 올해도 시험 나왔었는데 임대차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임대차? 없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2기차 면차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거든. 월세 임대를 원룸인데 임대를 줬단 말이야. 아시겠죠? 2기차 면차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계속적 계약일 때는 해제가 아니고 해지입니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임대차나 고용계약. 임대차는 매달 월세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 상가는 몇 기차 면차하면은? 자, 보세요. 그냥 만든 상가 임대차가 아니야. 우리 경상도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야. 진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경상도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몇 기차 면차하면은? 쌍기차 면차하면은. 법에 돼 있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나 그 임대차는 몇 기차 면차하면? 2기차. 근데 왜 2기를 할까? 어? 2달이 안 하고. 그럼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우리가 법인 들어봤어요? 법인? 법으로 만든 사람이 법인 아니야. 맞죠? 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강남에 그 빌딩 이렇게 가면은 법인들이 사무실 쓰잖아요. 분기별로 월세를 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달로 안 하고 뭐한다? 기로 한다고.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는 월세 받는 임대인이야, 임대인. 그럼 2기 하면 몇 달이야, 우리는? 2달이지. 맞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이 분기죠? 주식 좀 하면 알 낀데. 주식 좀 하면 알 낀데. 1분기 실적 얼마고, 2분기 실적 얼마고, 3분기 실적, 4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들은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낸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계약을 못 받나 보네. 맞죠? 뒤에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도 지금 저 삼산동에 가면은 저 뭐 삼성 빌딩이나 현대해상 빌딩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도 안 주고 분기별로 돈을 줍니다. 걔들. 알겠어요? 매달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몇 기를 한다고. 2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이런 게 나왔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차임 월세죠? 한번 물어볼게요.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다. 올까, 있을까? 자, 대답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진짜 전부 대답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 괜찮아요, 뭐. 자,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 지문이 나왔었는데,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다. X입니다. 왜 X냐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상상을 해봐, 돌아가셨어.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지을 수 있어, 없어?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 장수 다니고 있는데 못 짓잖아. 그럼 옆에 마을 사람한테 좀 지어주세요 하고 1년에 쌀 몇 가마니만 주세요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1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이야. 수학기. 알겠어요? 그러면 2기면 어떻게 됩니까? 2년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쌀도 차임이 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낼 게 없으니까 그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애들. 출제위원들은 악랄한 놈들입니다, 악랄한 놈. 응? 여러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내용도 살짝 바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나쁜 놈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눈 기회는 어떻게 온다고? 동철이가 상주 먹고. 저 친구가 최동철이야. 자, 그래서 동철이가 채자 빼치고 동철이가 상주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얘는 항상 삽에 앉아도 웃고 이러는 친구였는데, 자,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리운전하고 있고 일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도배장판 내가 일 배우라 했거든요. 배워가지고 지금 하루 댕기고 있어요. 지금. 네. 도배장판 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고깃집 하다가 망했어. 장사 안 돼 버리니까. 작년부터 우리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코로나는 더 심해졌지만은 카페도 장사 잘 했잖아. 자, 하여튼 그래 됐어. 지금 이제 도배장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한 번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온다고? 동이, 철의, 상계, 주인, 취소, 해제, 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권이다? 옆에 돼 있죠? 형성권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형성권 배운 적 있죠? 일방적 의사, 너무 많이 붙네. 많이 붙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요 단독행위 다시 좀 설명할게요. 예. 혼자 막 달리다 보니 즐거워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감내를 못했어요. 감지 못했어. 자, 쉬었다 할게요. 다시 요 단독행위부터 할게요. 좀 쉽게 할게요.